광장의 괴물들, 극우의 시대를 연 윤석열 1375일의 진실. 지난 1375일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충격적인 변화를 겪으며 극우 세력의 급부상과 함께 헌정 질서에 전례 없는 균열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전 국민이 숨죽이며 지켜본 한 인물의 행보는 마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듯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틱한 정치 대서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시작되었다. 그의 내면에 자리한 공정과 법치라는 이념은 처음에는 국민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화려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정치 여정은 단순한 국민의 요구를 넘어 극우 이념을 기점으로 한 날카로운 선동과 무자비한 권력 장악으로 치닫았다. 정치의 무대 중심에 선 윤석열은 국회와의 소통보다는 자신의 측근들을 등용하며 권력을 사유화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당내 지도부를 자기 편으로 몰아가며 이념의 분열을 부추긴 그는 결국 야당과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조롱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갔다. 그의 정책 결정 하나하나에는 극우의 논리와 선동이 스며 있었고, 이를 통해 광장에는 과격한 극우 유튜버와 선동가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2월 3일 내란과 관련된 사건들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내란 선포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밑바닥을 파고들었다. 극우의 논리와 음모론을 무기로 사용해 반대 세력을 공격하며 국가의 적으로 몰아세운 그의 선동은 그야말로 공포와 혼란을 양산했다. 경찰청 앞 광장에서 벌어진 집회와 거리 시위는 어둠 속에서 고요히 피어오르는 불길처럼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치 브로커와 극우 인사들과의 은밀한 회동,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조종하는 미디어와 인터넷 선동은 한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전개되었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국정을 장악하는 데 있어 당내, 야외의 모든 목소리를 억압했고, 심지어 자신을 향한 의혹조차도 단호하게 무시하거나 왜곡해왔다. 그의 내막은 철저한 독선과 불통의 정치 행태로 채워졌으며, 그 결과 국회와의 대화는 말 그대로 붕괴되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정치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한다. 부인 김건희 씨와의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여러 논란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의 진실 공개 없이 모든 비난을 무마해왔다. 이러한 모순된 행보는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시켰으며 결국 정치적 파장이 폭발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그가 법과 원칙을 넘어선 권력 정치의 대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극우 세력이 본격적으로 정치의 무대에 진입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윤석열이 직접 촉발한 극우 논리와 음모론은 국정 운영에 곳곳에 깊게 뿌리내리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그림자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그의 1375일 동안 펼쳐진 극적인 권력투쟁과 정치적 선동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체제적 위기를 암시한다. 현실을 직시하라. 거대한 정치 괴물들이 광장을 점령한 지금 국민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만 없다. 우리 모두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치적 혼란과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땀과 열정이 필요한 때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남은 상처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윤석열이 1375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는 극우 정치의 그늘을 상징하며 앞으로도 수많은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위기의 전조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직시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묻는다. 과연 누구의 손에 미래의 민주주의가 달려있는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만들어낸 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바로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할 때이다. 광장의 괴물들이 만들어낸 극우 정치의 시대. 그 실체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경고한다.
국제 언론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375일간의 정치 행보에 대해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일간지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전이라며 극우 세력의 부상과 이에 따른 정치 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런던과 파리의 언론은 윤 전 총장이 펼친 권력 집중과 선동적 행보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극우의 정치 플랫폼이 단순히 국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에도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주요 언론 매체에서는 윤 전 총장의 행보를 정치적 혼란의 신호탄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CNN과 뉴욕타임스는 그의 행보를 극단적 정치적 혼란의 전형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현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이 치러야 할 정치적 대가가 어느 정도까지 이를 것인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지역의 언론 역시 이 사건에 대해 강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과 중국의 주요 뉴스 채널은 한국의 정치 체제가 한순간에 극우 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하며 이와 같은 현상이 아시아 전체의 정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보도는 윤 전 총장이 추구한 공정과 법치의 명분이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큰 왜곡을 낳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제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내 극우 정치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여파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속속 등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결국 전 세계적인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전 세계 언론은 윤석열 전 총장의 1375일간의 극우 정치 행보에 대해 예상치 못한 충격과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의 정치적 전개에 대해 면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며 민주주의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